채점을 할 거고요. 어차피 각 학교별로 제일 좋았거나 난이도 있는 문항만 골랐기 때문에 여러분 보실 때 헉 이럴 수 있어요. 포인트 잡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니까 풀이 과정 한번 다시 보시면서 지난번 28개 학교 기출에서 잘 찾아보십시오. 채점할게요. 1번에 3번, 2번에 5번, 그 다음에 3번에 1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4번, 네, 7번은요 x제곱 더하기 2x-1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여러분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거를 제가 거꾸로 예측을 해서 먼저 풀어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더 받아보는 쪽으로 가는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강추하고 싶은 문제는 일단 5번이고요. 5번이고 5번부터 먼저 설명할까요? 그냥 5번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5번 문제가 이제 경기여고 문제였습니다. 경기여고 문제였고 또 복소수가라고 해서 아마 이거 푸실 때 되게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여러분이 보실 때 혈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곱셈 구조로 언급돼 있었던 상태에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얘가 뭐 이렇게 주니까 이게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거지. 약간 생뚱맞았던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이 식은 많이 건드렸을 것 같아. 알파의 5승 더하기 베타의 5승 이거 어떻게 가니? 일단 알파의 제곱에 베타의 제곱,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그래서 이렇게 던지는 거지. 이렇게 던지는 거지.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알파 베타에 얘가 제곱에 얘가 알파 플러스 얘가 베타. 그래서 아마 알파 더하기 베타 뭐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요 만드는 모양이 생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만 약간 좀 고민스러운 게 사실인 거지. 자, 포인트 좀 잡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봐. 여러분 여기서 알파를 A 더하기 BI 그다음 뭐 베타를 뭐 C 플러스 DI로 잡으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다가 아마 많이 낚이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자, 그럼 여기 잠깐 봐봐. 얘들아, 이렇게 곱셈으로 나왔을 때 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곱셈을 줄까 생각해봐. 이렇게 왜 하필이면 곱셈을 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 무슨 소리냐면 켤레라고 하는 이 형태의 알파 켤레는 뭐가 되니? 알파분의 1이 돼. 이걸로 보통 가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방식이어서 이걸로 소개할 거고요. 자, 동일한 맥락에서 당연히 베타바라고 하는 형태가 1이었다는 얘기는 베타바는 얘가 뭐가 되죠? 알파분의 1로 베타분의 1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요거 하나 제가 노란색으로 쳐드렸고요. 요거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켤레에 켤레를 걸죠. 양쪽에서. 그러면 우리는 저 좌변에 있었던 저 수식 자체가 이 좌변에 있던 수식 자체가 저 우산을 하나하나씩 나눠 쓰면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켤레라는 기호 자체가 불편했던 건데 그걸 어떻게 쓰죠? 알파분의 1이야. 이거 어떻게 쓰죠? 베타분의 1이야. 그게 마이너스 i더라. 일단 변형이 됐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한 번 더 변형해 보니까 이게 뭐죠? 얘가 알파 베타분의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가 얘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i가 되면 우리는 알죠. 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애초부터 얘가 i였잖아요. 그렇지, 얘가 i였던 거지. 따라서 알파 베타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가 완성이 끝나죠. 그럼 합과 곱의 구조가 나온 거니까 이거 변형하는 건 조금 더 쉬워지겠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노란색과 파란색 버전을 한번 기억해봐라. 켤레를 우리가 없앨 때 이게 조금 더 문제가 편하게 갈 수 있다. 어차피 합이 나왔으면 곱이 나와야 되거든.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보면 저렇게 가는 패턴을 기억해 두시면 다른 여러 군데다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써먹을 수 있을 거야. 알겠지? 우리가 보통 A 플러스 BI, C 플러스 DI를 잡는 건 최후의 고를, 그게 미련해서가 아니야. 여러분이 문자 잡다가 헷갈리거든.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잡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번 좀 잡아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따로따로 계산할까요? 이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가 될 텐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i였으니까 i의 제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2가 되면서 이게 1이 되는 게 확인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뭐 요렇게 식이 변형이 또 될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어차피 i였던 거라서 i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얘가 i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들어가고 얘가 플러스가 3i가 들어가면서 여기가 2i로 들어가는 패턴까지 완성이 되겠지.
와, 그럼 이제 계산 끝난 거 아니야? 그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얘가 1이었고 알파 3승 베타 3승 얘가 2i였던 거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제곱 들어갔고 여기 i까지 들어가니까 이게 i였네? 네, 그렇게 i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네. 와, 그런데 네, 그 정답 몇 번이에요? 얘가 1번인가? 네, 여기 1번 답으로 채팅되는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가는 과정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셔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질문이 있었을 법한 내용이 아마 7번일 것 같아요. 7번. 그래서 제가 일단 7번 갔다가 2번의 오벨리스크 도형 문제. 예전에 이거 한번 풀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오벨리스크라는 일단 3개를 먼저 한번 건드려 드리고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에서 따라서 한번 제가 반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7번 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를 학생들로 하여금 짜증나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잠깐 얘기해 볼게. 다항식이야. 제가 예전에 풀이 혹시 영상 보시면 예전에 이걸 이렇게 안 풀었었거든요.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푼다라는 거냐? 보자. x3사 2x의 제곱 마이너스가 7이다 라고 하는 형태로 7x구나. 오케이. 자,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보시면요 fx하고 gx는요 다항식이라고 했는데요 문제에서는 차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쌤, 여기가 만약 3차면요 5차가 되고요 3차에도 5차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얘가 2차에도 4차 4차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약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지? 결국엔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붙어 있었던 요 과정들 이걸 가지고 뭔가 정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저는 첫 번째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봐보실래요? 이거랑 이거의 곱셈으로 돼 있지 않니? 그럼 나도 여기 주어진 얘네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목적성은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무엇으로 뭐 하겠다? 변형하겠다가 첫 번째 포인트. 그렇게 한번 가보려고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식에 이 x 더하기 1의 제곱 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요. 어렵겠네. 어려워요. 불편해요. 자, 그럼 잠깐만 봐봐. 여기 보자. x-제곱이. x-제곱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지? 만들어 보자. 자, 일단 첫 번째 좌변 말고 우변을 쓸게요. 자, 어떻게 쓰나 봐봐라. 여기 x-제곱 있죠? 이거를 고쳐요. 어떻게? 요렇게. 뭐가 있도록?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있도록 한번 고쳐볼게요. 선생님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자고. 저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 왜냐면 제가 첫 번째 풀이를 앵무새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상에 다 있는데, 그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좀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갔죠? 그럼 여기다가 gx 그대로 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도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해서 일단 얘를 x로 묶어봤어. 일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식이 벌어져. 쌤 그러면 혹시 얘네들도 얘를 변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변형을 해보면 일단 x제곱에 뭐 요렇게 하나 쓰여질 것 같고요. 요렇게 하나 쓰여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x가로에 여기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모양 만들 수 있죠. 그럼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마팔까지 이렇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를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한번 묶어볼까요? 이렇게 딱 묶어보니까 앞쪽은 당연히 gx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요렇게 곱셈되는 과정에서 얘가 플러스 얘가 x가 되겠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뭐 남죠? 마이너스 4x 곱하기 gx 얘가 마팔이 돼요. 그 다음 여기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됐습니까? 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분명히 얘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묶였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묶여요. 분명히 묶여요. 얘는요. 안 묶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정타를 이렇게 날려보는 거죠. 여기 있었던 이 빨간색 줄 있잖아. 네,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빨간색. 한번 이해되실까요? 얘 곱하기 얘가,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8까지 가는 이 과정이 어찌됐든 간에 얘는 x 더하기 1의 제곱을 뭐 해줘야 돼요? 묶여줘야 돼요. 그게 저 좌변의 의도거든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마이너스 8x.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8x. 네, 땡큐. 이렇게 쓰겠지.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묶을 것인가가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단어에 혹시 이런 단어 있지 않냐? 가장 낮은 차수 이런 말 있지 않냐? 자, 7번 봤더니 뭐라고 했었냐면요. 차수가 가장 낮고 최고 차계수가 얼마인? 1인 다항식이라고 그랬어. 한번 고민해보자 그러면. 얘들아, 한번 고민해보자. 여기에서 이 gx가 차수가 제일 낮대요. 그럼 이게 낮은 차수가 뭔가가 결정이 됐을 거야. 근데 이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2차 곱하기 무엇으로 가거든? 그럼 이 무엇이 되었을 때가 가장 차수가 낮을까? 얘가 얘랑 등호로 연결되는데 얘 곱하기 무엇이 어떤 것을 곱해야지만이 이 gx가 차수가 가장 낮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어떤 게 있겠어? 얘가 상수면 어차피 2차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상수면 다시 주어진 패턴들을 한번 쭉 보시게 되면 내가 지금 정리한 식이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이 식에 대해서 얘가 묶어갖고 남은 수식들이 있었을 때 그 수식이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무엇꼴로 가야지만이 얘가 묶이거든요. 반드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해당된 이 네모가 무엇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이 gx의 차수가 가장 낮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뭐였을 때요? 상수야. 그럴까요? 얘가 만약에 상수가 되면 전체 차수가 가장 낮을까? 두 번째 얘가 1차가 되면 가장 낮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동의되십니까? 수요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봐주셔야 돼요. 상태 안 좋더라도 좀 봐주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풀이를 완전히 좀 틀었어. 여기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저기도 x 더하기 1의 제곱이 자꾸 오른쪽에 보여야 이 꼴이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fx 구조를 이렇게 만들 건데 이 오른쪽 우변을 x 더하기 1의 제곱꼴로 자꾸 한번 만들어 봤더니 이런 식이 되더래. 그래서 여기까지 묶어냈단 말이야, 이걸로. 근데 뒤에가 안 묶이니까 이 과정이 x 더하기 1의 제곱 묶이되 곱하기 무엇인가 있어야 되겠지? 알 수 없잖아, 아직은. 아직 묶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 수식을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써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 저 그대로 갖다 쓸게요. 마이너스 4x 곱하기 gx 더하기 얘가 8x다라고 하는 형태가 모양상에서 얘가 x에 더하기 얘가 1의 제곱 곱하기 뭐라고 준다? 상수라고 일단 줘보자고. 그럼 차수가 가장 낮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선생님 여기 뭔가 좀 묶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4x로 한번 묶어봤어. 4x로 묶어봤더니 여기 수식이 얼마가 남냐면 여기 뒤에 있는 수식이 얘가 2가 남고요. 마이너스가 gx가 딱 떨어져요.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써봤어. 상수꼴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 생각해봐. 여기다가 우리가 뭘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x에다가 0 대입하면 여기 미정계수 상관없이 이 오른쪽은 뭐가 돼야 되지? 항상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 제가 좀 잘못 썼나요? 마이너스 8. 그렇구나. 좀 미쳤구나.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플러스가 되네. 제가 좀 미친 짓을 했어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차피 이 오른쪽은 얼마 되냐면 좌변이 제로가 되고 우변이 그 뭐가 되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니? 뭐가 이상하니? 여기가 0이 되려면 이 상수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 좌변과 우변이 성립을 하잖아. 이상해. 그쵸? 여기 이상하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문제가 생기는구나. 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지? 모순이 생겼어. 쌤 그러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식이 마이너스 4x 가로에 2 플러스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이 수식이요.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몇 차식?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1차식이라고. 되겠니? 1차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좌측에다가 뭐를 갖다 줘보는 거야? 똑같이 여기다 0을 갖다가 대입을 했더니 좌측은 제로가 되고 우측은요, 여기가 1 되고요. 여기 1차식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럼 뭐죠? 이게 0 돼야 되죠. 그렇잖아. 그래야 좌변과 우변이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니? x가 들어간다고 확인이 되죠.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차수가 제일 낮은 걸 상수 기준에서 1차식까지 올렸을 때 얘가 뭐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x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차식을 줄 건데 그 1차식이 x를 포함하는 꼴이 돼야 돼요. 그럼 문제는 뭐야? 앞쪽에 뭔가 개수가 있어야 되겠지. 자, 봐봐. 아까 거기 gx 거기 보니까 개수가 얼마라고 그랬냐? 문제 보니까 1이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의 개수는 최고차의 개수는 1인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마이너스 4가 최고차의 개수를 형성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의 최고차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확인하자. 여기. 이해돼? 다시 한 번만. 여기 gx의 최고차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분명히 1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 1이면 요거랑 갖다 곱하는 최고차의 개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4 어쩌고저쩌고 나와야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가 아직 안 붙어 있었는데 x제곱에다 x 곱하면 여기 최고차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지만 등호가 성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붙였던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마이너스 4x를 동등하게 썼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2 더하기 gx가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될 수 있겠다. 따라서 gx는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즉 x의 제곱 더하기 2x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제일 낮은 차수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뭐냐면 요 상수항에서 제가 모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해 줘야 되거든요. 다시 보면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이 오른쪽 0이 나오려면 이 상수가 무조건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상수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으니까 1차로 올려서 x 최고차 개수 때문에 마이너스 4x까지 올리시면 gx가 이렇게 모양이 생길 것이다.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한 번 좀 더 보자 라는 의미로 7번을 한 번 더 소개를 합니다. 한 번만 다시요. 좌변처럼 만들기 위해서 x 더하기 1의 제곱을 자꾸 모양을 만드는 이 과정이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과정에서 얘가 최저차라고 하는 의미에서 상수냐 1차냐 2차냐인데 일단 상수에서 모순되니까 1차식으로 보면 최소라는 입장에서 하나씩 건드려 볼 텐데 얘가 마이너스 4x가 되는 순간 모순이 없어. 그러면 당연히 얘를 제일 낮은 차수라고 봐도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 논리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한번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거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고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해 안 되시면 지금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필기했던 거랑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상수에서 모순이 생기는지를 알아둬야 한다 이거지. 이건 얼마든지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틀렸을 법한 문제가 이제 오벨리스크 2번 문제죠.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는 한 번 더 풀어드릴 겁니다. 한 번 더 풀어드릴 건데, 오, 잘 푸셨네. 근데 두 분이 답이 달라. 전체 모양을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 내용 마지막 한번 보죠. 그러면 이거 정리되셨어요? 소아 이거 정리되셨을까요? 되셨어요? 하나씩 되셨어요? 준서 이거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오벨리스크 하나 풀어드릴게요. 이 오벨리스크가 한화에서 만든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한화 오벨리스크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오피스텔 개념으로 많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마포에 주로 있었는데 마포에 살았었거든요. 예전에. 마포에서 많이 봤어요. 거기 진짜 많거든요. 마포 근처에 이 오벨리스크 관계된 게 되게 많아요. 자, 한번 보죠. 자,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을 상징하는 어느 오벨리스크는 사각뿔 모양의 돌이었대요.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니까 사각뿔이에요, 걔가. 뭐 그렇게 그림 2죠, 그림 2. 사각뿔이죠, 사각뿔. 네. 그림은 원과 같이 높이가 10m인 삼각 기둥의 돌을 이용해서 그림 2와 같은 오벨리스크를 만들려고 한대요. 그랬더니 뭐 EF는 9다, 뭐 그 다음에 내린 수선의 발이 6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 했죠? 부피가 최대인 사각뿔 모양의 뭐를 찾아라? 오벨리스크 모양을 찾아라 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럼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그림을 살짝 예쁘게 한번 그려보도록 노력할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서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보죠. 이렇게 한번 떨어뜨려보죠. 자, 이렇게 떨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게 떨어진 것 같고요. 여기도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오벨리스크를 형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밑바닥면을 어떻게 잡을 건가부터 고민해야 되는데
단어를 표현을 봐보셔야 돼요.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보시게 되면은요. EF라는 길이를 얘를 참고로 줬어요. 얘를 얼마라고 줬죠? 9라고 줬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자, 꼭지점 D에서요. 어디다가 EF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자, 다시 한 번만요. 여기 D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딱 떨어뜨렸어요. 이 지점에 대해서 그 거리가 얼마다? 얘가 6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일단 제가 이거를 뭐라고 할까? H라고 할까? H1이라고 할까? H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EF라고 하는 위에 두 점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모서리 FD하고 DE라고 하는 거 위에 있을 때 4개 꼭지점이 된다. 무슨 소리냐면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이 4 꼭지점이 된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상에 2개, 여기 상에 하나, 여기 상에 하나가 되는데 참고로 얘가 분명히 밑면이 된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밑면은 뭐죠? 반드시 직사각형이어야 되죠. 그림 2가 될 수 있으려면 직사각형. 그래서 여기 구조를 일단 잡는데 직사각형이 될 때 이게 왜 중요했던 거냐면 이게 수직이면 얘랑 평행하게 긋는 거죠. 그래 여기 수직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갖다가 그어서 여기가 얘가 수직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잡을까요? 네, 그러면 밑바닥면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 밑바닥면 하나가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지점들을 그대로 들어 올리면 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점이 돼서 이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조금 더 노란색으로 그냥 다 실선화 시켜버리면 이런 식의 그림이 들어갔었던 거겠죠. 일단 현재까지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직 다 끝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오벨리스크는 정확하게 정사각뿔이 돼야, 사각뿔이 돼야 되니까 요 대각선의 교점을 하나 잡아서 요 점 하나를 갖다가 뿔의 꼭지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이 어떻게 들어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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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흰색 버전 보이니? 저게 오벨리스크. 내가 왜 이렇게 그림을 잡았을까? 현우에게 물어볼게. 현우가 답을 구하신 것 같아서. 현우야, 이 오벨리스크의 높이는 얼마니? 10이지. 그렇지. 이 10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높이는 끝난 거야. 높이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얘가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그죠? 이 사각형이라고 합시다.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들어가면 부피는 끝나버려요. 그럼 여러분에게 요 밑넓이에 해당하는 저 밑넓이만 잘 잡으시면 끝나는 유형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밑바닥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밑바닥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는 여기다 따로 그리겠다는 얘기고요. 얘가 D였고요, E였고요, 여기 F였고요. 수선의 발의 위치를 H1이라고 세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이와 같은 노란색 버전으로 잡아볼까요? 이렇게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렇게 사각형 들어갈 거니까 이 넓이를 지금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봐보니까요. 다른 건 없었죠. 자, 네, 끝났네요. 지금 현재 여기서 문제를 잡으셨을 때 여기가 현재 지금 참고로 얘가 얼마였던 거냐면 얘가 6이었던 거고요. 얘가 참고로 얘가 9였던 거죠. 이렇게 들어가죠. 수직이었던 것들을 표시해 주니까 여기가 수직이었던 게 맞고요. 여기도 수직인 게 맞고요. 여기도 수직인 게 맞죠. 그럼 여러분 눈에 지금부터 뭐가 들어와야 돼요? 닮음이야. 여기 동그라미면 여기 동그라미. 여기 X면 여기도 X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세모라고 표시한다면 여기도 당연히 세모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잡을까? 여기를 네모라고 잡을까? 이렇게 네모라고 잡으면 여기도 네모가 들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좌측과 우측에 직각삼각형들의 닮음들이 많이 보이죠. 네, 좀 불편하네요. 그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여기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제가 여기를 어떻게 설정을 해볼까 하냐면 일단 여기를 그냥 X로 잡을까? 이렇게? 여기를 X로 잡읍시다. 이렇게. 여기를 X로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요 과정,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A라고 잡을게요. A.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Y라고 잡고요. 그러면 당연히 요 길이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y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9-a-y다. 일단 문자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뭘 볼 거냐면요. 요 큰 직각삼각형을 한번 봐볼까요? 큰 직각삼각형을 보시게 되셨을 때 여기가 a 대 6이라고 하는 직각을 끼고 도는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써볼게요. a 대 6은요. 여기가 x였잖아요. x 대 뭐가 있죠? 요 길이요. 그죠? 요 길이가 있겠죠. 자, 요 길이를 제가 뭐라고 할까? 얘를 h라고 할까? 그럼 얘가 h가 이렇게 들어갈걸요? 그럼 결과적으로 h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a분의 1은 6x가 돼요. 쌤 여기가 그러면 요 h 대신에 얘가 a분의 1은 6x래요. 그럼 제가 a분의 6x면요. 여기도 a분의 1은 6x예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요거죠, 요거. 자, 어차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걸어보면 그럼 이 해당되는 거에서 걸어보면 어떻게 잡을 거냐면 9-a 대 6이라고 하는 비율이요. 9-a 대 6. 다시 얘 대 얘를 잡은 거죠. 그게 뭐랑 똑같죠? y 대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얘가 y 대 a분의 6x랑 똑같았던 거죠. 이렇게. 자, 문자를 좀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식은 얘가 이렇게 되었겠죠. 자, 66을 지웠더니 y라는 것도 계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저 사각형의 가로는요. 이 사각형의 가로는 얼마가 될까 봤더니 이 사각형의 이 가로는요. 전체 9라는 거에서요. x 빼고 y 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9-x-y가 됐어요. 그럼 세로는 얼마가 됐을까 봤더니 이 세로는 당연히 a분의 6x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죠? 요거랑 요걸 갖다 곱하면 될 텐데 일단 저는 이 y라는 문자를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9-x-y는 뭐다? y는 뭐다? a분의 x의 9-a다. 아하, a분의 x의 얘가 9-a다. 일단 이렇게 한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9-x a분의 9x 얘랑 얘가 또 플러스 x가 돼서 요게 사라져요. 그래서 얘가 9-얘가 a분의 9x다라고 하는 값을 찾게 돼요. 얘는 a분의 6x로 끝날 거야. 됐어? 자,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요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9 가로에 이거 9 가로에 정리 좀 해보자. a분의 그죠? a-가 x로 진행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a로 9로 묶어내고요. a로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거기다 뭐를 갖다 곱해라? a분의 6x를 갖다가 곱해라.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니? 설명될까요? 한 번만 다시요.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문자들을 좀 많이 잡긴 했어요. 그래도 어차피 얘가 똑같다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푼 거고요. 그랬을 때 각각의 비율점을 잡아보면 넓이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이제 뭐가 찾아야 돼? A하고 X의 관계성만 마지막으로 찾아주면 끝나는 거죠. 동의가 돼? 힘드네요. 좀 도와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보시면 어찌됐든 이 삼각형도 이거랑 이것도 닮았고요. 이 작은 거랑 이 큰 것도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길이의 비율을 이거라고 주면 얘는 이렇게 줄 수 있지 않겠냐. 어떻게? 여기에 요거의 비율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이번에는 요 길이를 일부러 이쪽에 가져와 버려서 생각을 한다면 얘 대 얘랑 똑같지 않겠냐라고 해서 수식을 잡아보니까 이렇게 잡은 거야. 뭐 다른 거 뭐 있겠어? 어차피 여기 전체를 A로 잡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잡아보니까 뭐 이렇게 잡힌 거니까요. 그래서 이 가로에 해당되는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9에서 이거랑 이걸 갖다 빼는 거니까 이 두 개 뺐죠. 세로의 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이미 문자를 잡았었던 거니까, 그죠? 이렇게 잡았었던 거니까 생각보다는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식을 썼어. 그러면 요 y 대신에 아까 우리가 잡은 수식이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y 대신에 쓴 식이 이거죠. 이거. 어딘가요? 여기. 그래서 a분의 x에 9-a를 갖다 치게 되면 요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라지니까
9로 묶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 식이 어디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되겠니? 가능해? 안 가능해? 그래서 요 과정까지 딱 오면 이제 여러분 뭐만 잡으시면 되냐면 어차피 A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요만큼 잡은 거죠. 길이 이것도 어차피 길이고 이것도 길인데 그러면 이 A하고 X의 관계성만 정확하게 찾아내면 최종적인 계산에 여기에 X에 관한 식이 막 들어갈 거니까 2차식으로 풀면 되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가 그려지는 그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밑넓이에 관한 형태가 어떻게 하면 얘가 최대가 될 것인가를 파악하실 때 그 문자적 관계가 이와 같더라라는 거죠. 하나만 더 털어봅시다 그러면. 자, 거기 문제 봐봐. 그럼 이제 어디에서 표현이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지 않니? 거기 맨 밑에 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잖아. 직사각형 GHIJ를 뭐로 하는 밑면으로 하고 부피가 최대니까 결과적으로 높이가 공유가 돼 있어. 그럼 이게 뭐가 돼야 돼? 얘가 최대가 됩니다 라고 하는 형태만 찾아주면 됐었던 거라고. 선생님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찾았던 건데 그러면 이 A하고 X의 관계를 어떻게 찾을까? 여기랑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을까요가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요 A라고 하는 요 길이하고 요 X라고 하는 거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파악해야 될 거 아니니? 그쵸? 다시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이 식을 변형할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거니까. 이해돼? 자, 그럼 봐봐. 이렇게 보자 그냥. 헷갈릴 수 있으면 이렇게 보자. 자, 6 갖다 끄집어내. 54. 그냥 이렇게 가자. 이게 더 훨씬 더 빠를 것 같아. 이렇게 주자. 됐지? 그럼 어떻게 돼? A랑 X의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겠다면 일단 이거 그대로 바꿔도 상관없겠지. 어떻게? 54에 마이너스까지 때려버릴까? 마이너스 54에 때리면 얘는 뭐가 되죠? A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분의 X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54가로에 A분의 X 제곱 마이너스 A분의 X 절반에 제곱하면 4분의 1 마이너스가 4분의 1까지 이렇게 들어가겠고 마이너스 54가로에 A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나갑니까? 4분의 54로 이렇게 딱 떨어져 나가겠죠. 만약에 이 A분의 X의 비율이 좀 불편하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A분의 X의 비율이 얼마가 됐을 때 2분의 1이 되었을 때 뭐야? 이게 여기 대가리가 마이너스인 거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자, 시간 한번 잠깐 들여보고 다시 한번 이 계산 한번 다시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느낌들을 한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아, 요렇게 해서 닮음을 쓰는구나. 아직 요거 계산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4분의 54, 여기다 4분의 54. 네. 집어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계산값은 딱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저거 한번 잠깐만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일일이 확인 좀 할게. 저 그림은 이해되세요? 오벨리스크 그림. 밑면 저렇게 잡았던 거 이해도 돼요? 조금 불편해 보이긴 하죠? 비례식 한 번만 다시 잡아봐. 다시 봐봐. 땡이 되니 이거? 이거 한번 집어넣어봐. 계산값 딱 떨어져. 이 값이. 됐고. 정국이 되니? 그래서 여기 4분의 54가 2분의 27이거든요. 네, 이렇게 집어넣어서 최대값 잡으시면 9, 5, 45 이렇게 바로 답이 떨어져요. 아시겠죠? 네, 저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잡는 것도 한번 기억해둬라. 그래서 A랑 X의 관계식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통째로 걸어버린 거고요. A분의 X가 2분의 1이 될 수 있는가? 있어요. 요거의 절반값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얼마인지 만들어지니까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거죠. 네. 자, 질문 한번 좀 받아볼까요? 여러분 제가 일단은 2번하고 그 다음에 5번하고 7번을 한번 쳐드렸는데 다들 만만치 않았던 문제였고 자 이제 질문 좀 받겠습니다. 이건 좀 안 풀렸다라고 하는 거 있으시면 4번이요? 4번? 4번?
접했다라고 하는 거 4번 내용 한번 잠깐 볼까요? 오케이. 4번 하나 봅시다. 4번 좀 틀리신 분들 좀 있어서 4번 한 번만 잠깐 볼까요? 그러면 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아마 접했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좀 짜증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4번은 일단 이 식이 하나 있었고요. 요 식이 하나 있었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라고 제가 던져드린 건데 뭐냐면 일단 이 두 식이 연립하지 않습니까? 연립해서 써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될걸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야. 얘가 접했다며. 그럼 무슨 얘기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됐어야지. 이게 끝인가요? 이해되니? 그래야 얘가 그 점에서 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충분히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주어진 형태에서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이거의 절반의 제곱 얘가 돼. 즉 결과적으로 D를 갖다 쓰겠죠. 그럼 D를 갖다 썼을 때 요걸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 자 봐. 여기를 제가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어떻게? 요걸 그대로 살린다고 하면 얘가 2분의 얘가 1-얘가 2a였던 거야. 그게 어차피 판별식인 거고요. 그죠? 요거의 제곱을 하면 x제곱 곱해서 2배 요거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형태의 제곱이 얘랑 똑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판별식을 써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바꿔본다라고 하면 4분의 1-4a 더하기 얘가 4a의 제곱이 누구랑 똑같으면 돼? 얘랑 똑같으면 되잖아요. 네, 이거랑 똑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얼마? 1-가 4a 더하기 얘가 4a의 제곱이 4a의 제곱 더하기 얘가 12a 더하기 얘가 4b-가 4다라고 언급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아웃되더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 넘겨볼까요? 그럼 얼마가 넘겨와 볼까요? 그럼 얼마가 되죠? 16a 더하기 얘가 4b 마이너스 5는 얼마다? 예, 제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식 하나가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럼 문제 봅시다. 뭐라고 했죠, 그러면? 실수 A, B의 중에서 뭐를 찾으래요? A, B의 최대를 찾으래요. 그럼 A, B의 최대를 찾아라.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 등호도 없잖아. 근데 관계식이 하나 있잖아. 이렇게. 어떻게 할래, 그러면? A 가로에 B 대신에 어떻게 바꿀 수 있다? B라고 하는 놈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4분의 5랑 똑같다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만약에 가장 최선이겠죠. 자, 그럼 얼마니? 마이너스가 4A의 제곱 4분의 5A. A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그죠? 완전 제곱식으로 가는 게 최선이겠죠. 자, 마이너스 4로 묶어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16분의 5A. 절반의 제곱을 해주니까 32분의 5의 제곱 마이너스 32분의 5의 제곱이 최선이다. 마이너스 4가로에 A-가 32분의 5의 전체 제곱에 자, 얘랑 얘를 갖다 곱하면 플러스 얘가 4 곱하기 32의 제곱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5의 제곱은 이렇게 쓸게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 요거 약분했더니 얘가 8이 되어서 요 결과는 256분의 얼마가 되죠? 얘가 25. 그래서 A가 32분의 35가 되면 32분의 5가 되면 최대는 이 값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56분의 25. 정답은 4번의 값이 최대값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셔라. 판별식을 쓰셔서 이것까지 찾으셨으면 실은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때 되게 당황할 수 있는데 관계식이 있으면 대입하시면 되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남은 부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받죠. 없으시면 전 바로 넘어갈 거고요. 한 번 더. 괜찮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8번의 동동여고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더 흐름을 더 가져가고 실 건데요. 그 뒷장을 넘겨보면은 반포구가 문항이 16번까지 가요. 참고로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까지 갈 거라서 8번 때부터 반포구까지 해서 한번 쭉 흐름을 가져가는데 앞에 봤던 문항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요. 그럼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 번만요. 여기 8번부터 얼마까지? 16번까지. 그래서 얘가 총 9개입니다. 그래서 얘는 18분을 드릴 거고요. 19분 눌렸네. 19분으로 갑시다. 요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가고 한 번 잠깐 쉬었다 갈게요.